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흑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도 이미 아시죠? 제가 또 보도해 드렸고 이번에 이제 이태원 참사 유족 협의회가 발족이 됐어요. 자, 이와 관련해서 이 권성동 의원이 제2의 세월호 길을 가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유족 협의회 쪽으로 이제 비판을 받기도 했는데요. 자, 근거가 없는 게 아닙니다. 이미 세월호 때 아주 극렬 투쟁을 했던, 그리고 각종 이 좌파 시위에 주도적으로 활동했던 인물이 이번 이태원 유족 협의회에도 들어가 있어요. 이거 뻔할 뻔짜 아니겠습니까? 바로 유석운이라는 사람인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 그 이태원 참사 유족 협의회에 들어가 있는 이 박석운, 이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이재명과의 관계는 또 어떤 관계에 있는지 아주 밀착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좌파예요. 아주 핵심적인 좌파 인물인데, 좌파라고 다 나쁜 건 아닌데, 이 사람은 정말 성분이 말이죠. 이 폭력 시위, 여기 아주 전문 꾼입니다. 꾼. 이런 사람이 이태원 유족 협의회에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박석운 이름 정확하게 좀 알아주시고요. 제가 이 사람의 이 과거의 경력, 경력이라고까지 할 수 없죠. 이 투쟁력, 그 다음에 이재명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자세히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민노총 관련 기사를 또 많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SNS에 나돌고 있는 민노총 조합원들이 받는 이 봉급, 과연 이게 얼마나 되는지 기가 막혀요. 예, 이거를 갖다가 놀라실 겁니다. 이 SNS 나오는 얘기이기 때문에 확인된 얘기는 아니지만 요즘 SNS 나오는 걸 보면요, 민노총 관련 이 사실일 가능성이 상당히 커요. 예. 자,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고, 이런 민노총과 관련해서 이 고영주 변호사가 이끄는 자유민주당에서요, 오늘 이 중요 언론에 이 광고문을 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자유민주당의 고영주 변호사가 이 광고문 형태로 입장문을 내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민노총 여러분, 북한 노동당의 대한민국 파괴 지령을 외치는 지도부를 물리쳐 주십시오. 제가 여러분께도 말씀드렸잖아요. 양경수 이거 잘라내야 된다고. 드디어 이제 이러한 이 주장이 우리 우파 이 시민사회에서 대대적으로 좀 제기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현재 민노총의 경우에 종북 성향, 그 다음에 폭력 성향을 우리가 익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해외 이 노동단체들은 어떤 성격으로 지금 바뀌어 나가고 있는지, 얼마나 민주화되고 있는지, 그리고 진정으로 근로조건과 관련된 노동운동 본연의 성격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이러한 내용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이재명과 관련해서 지금 이재명의 최측근 친명 김남국하고요, 이 반명에 있는 김종민 의원이 내놓은 입장문을 참고적으로 또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말이죠. 지금 조선일보에서 보도하고 있는 내용인데, 세월호 활동 인사들 이태원 단체도 참여하고 있다, 이런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보도문의 핵심 내용을 보면요, 지금 이태원 참사 TF가, 즉 이태원 참사 유족 협의회가 지난 10일 날 구성이 됐습니다. 여기에서요, 이 민변의 이태원 참사 TF가 이 유가족 협의회 창립선언 기자회견을 진행을 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를 보면 유가족 총 170여 명이 구성이 됐는데, 이날 참석한 사람들은요, 한 90여 명이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이 참여연대라든가 민노총이라든가 민주언론 시민연합, 이 좌파 성향의 174개 단체도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를 별도로 발족을 했어요. 자, 이 회의에 누가 참석했느냐? 바로 박석운이라는 사람이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이 박석운이라는 사람은 이 세월호 진상 규명회의 공동 대표를 지냈고, 아주 전문 대정부 시위꾼이에요. 시위를 주도한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이번 이태원 참사 유족협의회에서도 16일 날 49제 때 이태원역에서 시민대책회의와 함께 시민춘문제를 열어요. 시민대책회의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참여연대, 민노총, 민원연, 이런 좌파 성향의 174개 단체가 여기에 시민대책회의를 발족했으니까, 이러한 시민대책회의 플러스 유족협의회. 그런데 이 유족협의회에 누가 들어가 있느냐? 누가 들어가 있어요? 박석운이라고 하는 전문 시위꾼이 들어가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 권성동 의원이 지금처럼 시민단체가 조직적으로 결합을 해서 정부를 압박하는 방식, 이거는 지양돼야 되겠다.
이태원이 세월호와 같은 길을 가서는 안 된다. 그리고 세월호처럼 정쟁으로 소비되다가 시민단체의 횡령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고 유가족 옆에서 정부를 압박하기 전에 세월호를 악용한 시민단체의 방만한 배습을 어떻게 보완할지를 먼저 밝혀라.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시민대책의 구성원이 좌파 인사들 일색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정쟁화될 가능성 거의 분명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 더군다나 민주당은요, 이러한 유족 협의와 관련해서 뭐라고 그럴까요? 그 입장을, 공식적인 입장도 공식적인 입장이지만 이 권성동 의원이 한 말, 이거를 가지고 유족에게 사과하라, 폐륜 막말이라,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어요. 자, 벌써 이것 자체가 이 정쟁화의 길을 걷는 게 아니겠나, 이런 이제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자, 그러면 박서군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기저기 지금 이제 언론에 많이 보도되고 있는데요. 이 박근혜 탄핵을 주도한 전문 시위꾼이다. 그리고 지금 요즘에도 이 주말에 시위할 때 전국 민중행동이 나와요. 이 전국 민중행동의 상임 대표가 박석운입니다. 이 전국 민중행동이 이 박근혜 탄핵 민중총궐기 투쟁본부 후신이 전국 민중행동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요, 이 FTA 때도 반대했고, 그리고 세월호, 백남기 시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그리고 이석기 석방 운동도 아주 강하게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재명이가 성남시장 할 때는요, 성남시 의료원에 이사로 이재명이가 박서군을 임명해서 운영해 이사로 올려 놨고요. 그리고 최근에 노란봉투법과 관련된 이 간담회도 이 박석운, 제가 뭐 이석운이 아니고 박석운, 이석운 헷갈리는데요. 이 박석운이라는 사람이 바로 이재명의 좌측에 딱 자리하고 있어요. 자, 이 정도가 되면 얼마나 이게 대단하게 이재명하고 가까운 사람인지가 분명히 나왔던 것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자,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우선 노란봉투법 우리 재계에서는 굉장히 반발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은 사용자가 이 민노총의 파업에 인해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손해배상, 가압류 이런 걸 못하도록 막아놓은 게 노란봉투법 입법이에요. 그래서 이 노란봉투법이 목적은 뭐냐? 지금 현재 노동조합하고 노사관계조정법 2조와 3조를 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재계는 강력히 반대하고 있고, 여기에 맞서서 이재명이가 이거를 끝까지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반발이 많으니까 노란봉투법을 합법파업 보장법이다, 이렇게 말을 바꿔서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앞장서고 있는 사람이 이재명인데, 이 간담회, 최근에 지난 28일 날 간담회가 열렸는데요. 이 간담회에 참석한 사람, 바로 옆에 앉은 사람이 박석운이에요. 그래서 이 박석운이는 운동본부의 공동대표 자격으로 지금 앉아 있는 겁니다. 노란봉투법 이 노조법 2, 3조 개정운동 본부. 이게 이제 여기에 대표 자격인 사람이 바로 박석운이에요. 예. 자, 그리고요, 이 박석운이는 과거에도 여러 좌파단체에 속해서 반정부 시위를 적극 주도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집행위원장, 그리고 2008년도에는 광우병 위험 감시 국민연석회의 공동대표. 그래서 불법 시위와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도 된 바 있어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 집회를 처음으로 추진한 인물 중 한 명이 바로 이 박석운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말이죠, 이 박 대통령의 퇴진 집회는 민노총 등 52개 좌파 시민단체 연합인 민중총궐기 투쟁본부가 추진했는데, 이 민중총궐기 투쟁본부가 현재 이 박석운이가 대표를 맡고 있는 전국 민중행동의 전신이에요. 이 정도면 뭐 성격을 충분히 아시겠죠. 그리고 이재명과의 인연은 대단히 깊어요. 2016년도에 성남시 의료원의 추천직 이사로 임명이 돼서 3년 임기를 마쳤습니다. 예. 그리고 이재명이는요, 자기의 정치적 시작 계기를 갖다가 성남시 의료원 설립 운동이라고 밝힐 정도로 굉장히 이 성남시 의료원에 대한 관심이 큰데, 여기에 이사로 올린 겁니다. 예. 자, 그런데 이사로 올릴 때도 이 시위 전력만 있고 의료 전문성은 전혀 없는데 이사로 올린 것에 대해서 당시에도 논란이 많았어요. 그리고요, 이 박석운은요, 이석기 석방을 촉구하고 2017년도에 이 석방 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한 바 있고, 그리고 이석기에는 NL 계열에 속합니다. NL 계열 중에서도 경기 동부연합의 이 종북 성향이 가장 강한데,
바로 경기 동부영의 핵심이 이석기하고도 엄청 가까워요. 예, 이 정도가 되면 이 박성훈이는 그야말로 이제 친북, 종북, 좌파 성향의 인물이다. 이런 인물이 어디에 들어가 있느냐? 이태원 참사의 유족협의회 멤버로 들어가 있다. 시청자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견제 압박하고 반드시 탈퇴시키도록, 이건 누가 탈퇴시켜야 되겠느냐? 바로 이태원 참사 유족협의회 회원들이, 그리고 유가족들이 이런 박서군과 같은 사람은 반드시 탈퇴시켜서 유족협의회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이뤄낼 수 있는 그러한 아주 건전한 유족협의회로 자리 잡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데 이 방해되는 인물이 바로 박서군이고, 그 뒤에는 누가 있느냐? 이재명이가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이제 민노총, 이게 이제 민노총과 관련된 뉴스를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SNS에 나돌고 있는 이 민노총 조합원들의 이 연봉, 이게 2019년도 자료예요. 3년 전 자료가 이러니까 지금은 훨씬 더 많겠죠. 다만 이게 뭐 어느 정도까지 이게 이 팩트가 이 정확한 건지는 저도 이제 확인할 수가 없는 건데요. 일단 그래서 참고적으로 이 정도구나, 대충 이 눈찜작이라도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2019년도 기준으로 민노총 핵심 간부들이 받는 월 금액은 1,500만 플러스 알파로 되어 있는데, 이 알파가 뭐냐면요, 이 법카로 개인 생활비도 사용이 가능한데 법카 한도액이 1,000만 원, 그리고 부위원장의 경우에는 월 2,500만 원 플러스 알파, 이 법카 한도는 5천만 원, 그리고 부위원장은요 월 3천만 원 이상의 월급에다가 플러스 알파가 이 법카 한도가 5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양경수의 현재 재산 총액은 대충 40억 정도. 자, 그리고 민노총 간부 재산은 대체적으로 한 15억에서 25억. 여기에다가 생활비, 쇼핑, 그 다음에 여행도 법카로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식들도 또 이 유학간 이 자식을 둔 분들도 좀 있고요. 자, 이러는데 맨날 집회 시위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대기업 노조위원장들의 또 이 평균 대우는 어느 정도냐? 대충 이사급이라고 보면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러고서도 어떻게 노동자라고 할 수 있느냐? 이런 비판적 SNS가 지금 여기저기 많이 나돌아다니고 있는 것 같아서 참고적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요, 이 자유민주당의 고영주 변호사가 내놓은 입장문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민노총 이 조합원들에게 보내는 얘기입니다. 민노총 조합원 여러분, 북한 노동당의 대한민국 파괴 지령을 외치는 지도부를 물리쳐 주십시오.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은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즉각 민노총 수사에 나서고 마지막 순간까지 온 몸을 불살러 주십시오. 이러한 당부의 메시지로 되어 있는데요. 자, 5가지를 주장하고 있어요. 첫째, 지금 현재 민노총은 반국가적 파업을 최근에 전개한 바 있는데, 이런 반국가적 총파업에 불참한 거 민노총 대부분 조합원들이 이거는 정말 다행스럽고 고맙다. 나라의 안위와 바른 도사 관계를 계속 좀 선도해 달라. 이런 당부의 메시지를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6일 날 민노총의 종북이적 극좌 지도부가 주도한 총파업에 조합원 참여율이 0.45%에 불과해서 정말 다행이었다. 그리고 민노총 홈페이지에 올라있는 북한 노동당의 주한미군 철수, 국보법 폐지 지령문, 이런 반국가적 반역적 내용도 즉각 철거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2021년도 8월에 김포 택배점장을 죽음으로 내몬 조합원들의 구명운동을 벌인 택배노조의 비윤리 극치적 행태에 퇴출에도 나서 주십시오. 대한민국 최대 노조로서 진영 타파적 바른 노사문화 형성에 나서 주십시오. 이런 거를 요청하고 있고요. 그리고 민노총 일반 조합원들한테는 국가보안법이 형법보다 먼저 제정된 대한민국 지킴의 핵심 근간법임을 알고 계십니까? 국가보안법은요, 1948년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될 때 바로 제정된 법이다. 형법은 그 다음에야 일제 때 제정 내용을 개정했을 정도로 국보법은 중대합니다. 그간 좌파 정부 때의 몇 차례 폐지 시도가 모조리 기각되었음에도 지난 문재인 종북 주사파 정권은 또 헌법재판소에 우연법률 심판을 제청해 놓았고, 민노총 종북 지도부가 지금 폐지 주장을 외치고 있는데 심판해 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는요, 국정원과 경찰은 즉각 국고법에 의거해서 민노총 종북 지도부 인물들을 구속 수사해야 되겠고, 계속 방치하면 당신들도 국가 반역자가 된다라는 점을 경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재인 정권이 최고 수준의 국정원 대북 수사 기능을 박탈했지만은 시행 시기는 2024년도 1월, 아직 1년여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국정원은 혼신의 힘으로 국가보위 역량을 마지막 순간까지 보여주고 경찰도 즉각 수사에 협력하라라고
지금 촉구하고 있어요. 네 번째로는요, 이 헌재 재판관들은 문재인 정부 정권이 제기해 놓은 간첩 불체포 요구인 국가보안법 7조 우연재청을 즉각 기각하라 이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국가단체 즉 북한 정권을 찬양 선전 동조 또는 국가변란 선전 선동 행위를 처벌하는 국보법 7조를 폐지할 경우에는 바로 지금의 민노총 종북 지도부처럼 북한 진행에 따른 막대한 국가적 피해가 현실화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 붕괴까지 초래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헌법재판관들은 대다수가 문재인이 심어놓은 인물들인데, 그러나 대한민국의 헌법재판관이 되라. 대한민국 문재인의 재판관이 되지 말고 국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요, 윤 대통령님과 이 대한민국 헌법수호와 법제 확립을 위한 최근의 결단과 단행들의 이 국민의 이름으로 뜨거운 치하를 보냅니다. 대한민국 역사에 남을 위대한 업적, 위대한 대통령이 되어 주십시오. 반드시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맺고 있어요. 자, 이 정도가 되면 이 민노총 얼마나 이게 문제가 많은 단체이고 우리 국민들이 뭐를 해야 되고 민노총 내에 있는 이 건전 조합원들은 어떻게 민노총 지도부를 규탄해야 되는지 우리가 분명히 이제 알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자, 이번에는요, 그러면 이 종북 폭력적인 노동운동, 이걸 어떻게 종말시켜야 되겠느냐. 이 태평로 칼럼에서 쓰고 있는 내용인데요. 자, 민노총이 말이죠. 95년도에 설립돼가지고 지금까지 27년간 총파업이 한 40회 정도. 그래서 이 한 해 2번 이상 총파업이 수두룩하다. 그래서, 하지만요, 올해처럼 완전 백기를 드는 것은 이제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법과 원칙, 윤석열 정부의 법과 원칙이 통용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도대체 민노총 어떻게 앞에 민주라는 말을 붙일 수 있느냐?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 얘기는 결국은 민주가 아니라는 얘기밖에 더 되냐? 예. 왜? 주한미군 철수하고 사드 배치 처리하고 그리고 이석기 석방을 외치고 있는데 이게 단골구인데 어떻게 이게 민주노총이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홈페이지에 조선직총이 보내온 현대사를 갖다 올려놓고 있고 또 그런 연대사를 낭독까지 하고 그리고 주한미군 기지를 또 미군 기지를 돌면서 양키 고음까지 하고 있는데 이런 친묵 반미가 이 금가옥조처럼 되어 있는데 이게 민주라는 말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북한의 강제노동 실상 지금 국제사회가 다 알고 있고 규탄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북한의 노동 환경이 얼마나 열악한지 알기는 아느냐. 북한의 이런 비참한 노동권, 인권 실종 상황을 민노총이 모를 리 없다는 거죠. 그런데 북한의 노동 문제는 입에 올리지도 않고 미국과 싸우자고만 외치는데 이런 노조를 어떻게 민주노조라고 부를 수 있냐는 겁니다. 더군다나 지금 민노총은 완전히 대화와 타협을 거부하고 있는데 투쟁 일변도인데 이게 어떻게 민주주의는 말을 떠올릴 수가, 민주주의는 말을 붙일 수가 있냐는 겁니다. 27년 민노총의 역사만 보더라도 얼마나 대화와 타협을 거부했는지 우리가 알고도 남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2005년도에 온건파 집행부가 노사정 대화 복귀를 안건을 올리니까 회의장에서 시너 소화기를 뿌리고 이 집기를 부수는 난특을 벌였고 그 이듬해에는 한노총 위원장을 대낮 길거리에서 폭행하고 한국노총 건물에 들어가서 난장판을 벌이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노동조합의 생명은요, 이 자주성이 있는데 과연 민주노총이 자주성이 있느냐는 겁니다. 노조의 자치주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독재국가를 옹호하는 노조, 폭력적인 노조, 민주주의 원칙을 저버린 노조에까지 노조 자치를 무한정 환영하는 국가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민노총은 노조 자치주의, 민주노조의 정당성을 이미 오래전에 잃어버렸다. 이렇게 주장하고요. 자, 그러면 선진국 노조는 어떻게 하느냐? 대화와 타협을 추구하는 쪽으로 지금 방향을 선회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국 노조는 1980년도에, 일본은 1990년대를 기점으로 해서 노동운동이 세력하면서 이 유연한 협상 전략을 펴고 있고, 독일은 1976년대 공동결정법 제정을 통해서 이 노동자의 경영 참여를 명문화할 정도로 노동자의 발언권이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민노총은 이런 선진국 노조의 변신을 따라야 할 텐데 이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이 민노총 얼마나 이 큰 국가적으로 이 암이 되느냐, 암적 존재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자, 그리고요 이제는 이재명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제 박서훈이라는 사람 또 민노총의 집행부는 대부분이 경기동부연합 출신, 박서훈이도 마찬가지로 종북 좌파. 자,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재명 주의를 딱
꿰차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지금 이 범죄 행위를 저지르고서도 아주 뻔뻔스럽게 전면 부인하고 있고, 그 민주당은 이재명의 방탄에만 열을 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방탄 정장이 이게 살 길이냐 죽을 길이냐, 이걸 가지고 지금 내부 분열이 폭발하고 있는데요. 김종민 의원,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 이제 대장동과 관련해서 책임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이거 설득력이 없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지켜야 한다는 당내 주장,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된다. 이러한 지금 이 비판적 입장문을 오늘 KBS 라디오의 최경영의 최강 시사에 출연해서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방탄정당하면 안 된다. 또 우리가 단합해야 해서 막아야 한다. 이런 쟁점들로 민주당 내 의견이 있는데, 이재명이가 죄가 있거나 이재명이가 주변에서 범죄를 했다면 단일 대우 지키는 게 바로 민주당이 망하는 길이다. 죄가 없다면 지켜야 되는데 죄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어떻게 아냐? 만약에 유동규 씨가 가담이 안 되고 나무 김만배 이런 사람들의 범죄를 했다면은 이 문제가 그렇게 커질 일이 없는데, 유동규는 누가 뭐래도 이재명이가 임명했던 정치적 인사 아니었나? 그 정치적 인사가 책임을 받아서 대장동 일당의 범죄 행위가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이재명이나 그 주변에서 우리는 책임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설득력이 없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돈을 받았냐 안 받았냐 하는 문제를 사실관계도 모르는데 당이 나서서 무죄를 믿는다 이렇게 당이 동원되는 거, 이거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당사자나 변호사가 대응하는 것이고, 민주당의 대변인이나 옆에 있는 의원들이 나서서 야 이거 무죄다 그러면 국민이 저건 정치적으로 옹호하는 거구나, 오히려 더 마이너스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김종민 의원 아주 오래간만에 제대로 우리 국민의 이 상식적 수준에서의 어떤 비판, 이거를 다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서 천만다행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반해서 김남국은 참 대단한 인물이에요. 김남국은 오늘 CBS 라디오 김현정 뉴스에 나와서요, 몇 가지 소문, 예를 들어서 지금 이재명 측근 중에는 20명도 안 남았다. 그리고 만찬을 초대했는데 아무도 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신경민 의원의 발언. 그 다음에 김영진 의원, 7인의 멤버 중에 하나인데, 김영진 의원이 최근에 이재명 대표를 떠났다 이런 내용과 관련해서요, 전면 부인으로 일관하고 있어요. 야, 이거 김남국이 본래 공천 받을 때부터 말이 많았잖아요. 말이 많았는데 역시 참 김남국은 김남국답다. 조국이 조국답듯이. 그래서 조족적인 것처럼요. 그리고 이 김남국도 김적김이라고 이제 우리가 붙여야 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갑자기. 예. 자, 그래서요, 지금 김남국이가 CBS에 나와서 한 얘기를 보면 전부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뭐라고 그럴까요? 우선 이 해시태그 이재명과 정치적 공동체다, 이거는 2명밖에 안 했는데, 이 2명밖에 안 했다는 얘기는 이미 본인도 이건 반대를 했었는데, 이미 한 당에서 일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정치적 공동체 아니냐, 이렇게 별도의 이 공동체 캠페인을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왜냐하면 이걸 하면 누구는 했고 누구는 안 했다 이렇게 해서 숫자를 세면 이걸 가지고 또 분열 기사를 쓸 게 분명하기 때문에 본인은 반대했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신경민 의원이 최근에 이재명이가 만찬 초대했는데 아무도 오겠다는 사람이 없어서 취소했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이거는 사실 자체가 이 초청 자체가 없었다 이렇게 부인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친명계 의원님은 저를 포함해서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 지난주에도 저녁 때 갑자기 번개하자고 해서 모였는데 많이 모여서 맛있게 먹었다. 자, 이거 뭐 많이 모인 게 똑같은 사람들만 간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 많이 모인 게. 그리고요, 이 김영진 의원이 지난 6월에 지방선거 때 인천 계양을 출마한 이후 정치적 조언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관계가 소원해졌다라고 중앙일보가 보도한 바 있어요. 예. 그런데 이것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재명 주변에 20명만 남았다, 이런 얘기도 사실이 아니다,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정도로요, 그야말로 이재명 주변에 아무도 남은 사람이 없다는데, 제가 보기에는요, 남은 사람이 문제인 거죠. 예, 남아 있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이재명과 관련된 뉴스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보도해 드리겠고요. 이 단일 대우 형성의 민주당, 이 민주당이 갈 길은 뻔하다. 그래서 제발 그렇게 좀 이 단일 대우를 형성해서 방탄만 했으면 좋겠어요. 예, 조국을 방탄하다가 결국 정권을 뺏겼듯이 이재명이 방탄하다가 민주당 자체가 날아갈 위기에 직면한다, 이렇게 저는 비판을 하고 싶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